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철진의 머니해보 시간입니다. 저는 경제 칼럼니스트 정철진이고요. 일단 오늘의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역시 지난번에도 우리 독자님들이 보내왔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를 뽑아서 또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온 질문은요, 최근에 좀 많이 주목받고 있는 포털 사이트 이 N사의 통장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 N사의 통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 3%의 금리를 준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안전한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이와 함께 잠깐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도 시중에 수시 입출금 통장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이 CMA나 또 파킹 통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궁금증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 N사의 통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실은 우리가 연 3% 하지만 이 세부 조건이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에 대해서만 연 3%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까지가 1%, 또 1000만 원 초과에는 0.35%로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궁금한 것은 이것이 원금 보장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참고로 이 N사의 이 N 통장은 N사의 통장과 N사와 한 금융사와 함께 출시를 한 엄밀히 말하면 RP, 즉 환매 조건부 채권에 투자해서 이렇게 이 이자율을 조금 높이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RP 조금 복잡한데요. 실질적으로 이 발행한 사람이 나중에 내가 되사주겠다라는 조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N사 통장에 돈을 넣었으면 바로 그 RP를 사는 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실은 안전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즉 내가 바로 되사주고 파는 거에 있어서의 그 최초의 화된 기준이 되는 실을만한 보증이 되는 채권은 국공채라든가 우량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원금 손실 가능성은 거의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엄밀히 말하면 RP라는 원금 손실이 가능한 이 채권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원금 손실이 존재한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금융당국은 이 통장이라는 말이 약간 좀 신경이 쓰이나 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확실치는 않지만 이 N사의 이 N 통장에 있어서 그 통장이라는 명칭을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하나 이렇게 단기 자금을 좀 넣어두는 거에서 증권사에는 CMA라는 상품이 있죠. 우리가 보통 수시 입출금 통장에 아무리 넣어봤자 1년에 진짜 이자 쥐꼬리만 하는데요. 이런 이제 CMA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다 안 채우고 며칠 뒀다 해도 그렇게 일별대로 이자를, 여기 이제 수익이라고 해야 되겠죠. 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높고요. 은행에서는 파킹 통장이라는 명칭으로 똑같은 구조로, 즉, 짧은 기간에 넣어도 짧게 이자가 붙는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가령 CMA 같은 경우에서 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체를 하거나 돈 넣었다 뺐다 했을 때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은행의 파킹 통장은 약간 좀 복잡한 것이 여러분이 해당 은행의 어떤 고객이냐에 따라서, 즉 우대 조건도 존재하고, 돈을 액수에 따라서, 즉 큰 돈이냐 작은 돈에 따라서 약간 제시하는 이자율도 다르고, 얼마나 오래 파킹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이자율 구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독자 여러분이 CMA를 선택할지, 혹은 은행의 파킹 통장을 고를지, 혹은 요즘에 뜨고 있다는 이 N사, 포털 사이트 N사의 통장을 고를지를 결정하기에 앞서는 그 세부 조건을 잘 읽으셔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들을 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몇 억 되는 돈을 한 3개월간은 한 2개월간은 넣는 게 좋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런 구조에서는 은행권의 이 파킹 통장에서 주거래 은행에서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이냐? 바로 타오르고 있는 주식 시장,
과연 더 갈까라는 주제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대비책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7월 9일 현재 코스피는 2167포인트고요. 7월 9일 현재 코스닥은 772.90포인트입니다. 6월 말 7월에 걸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00선을 한 번 더 바라보기도 하고 이런 정도로 굉장히 뜨거워진 그런 형국이고요. 특히 종목으로 보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종목들이라고 하죠. 뭐 언택트 비즈니스에 관련된 것들 혹은 뭐 이런 것들 가령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전기차가 앞으로 이제 향후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차 전지들, 뭐 LG화학이라든가 이렇게 뭐 전기 배터리를 만드는 곳들의 주가는 거의 급등을 넘어서 뭐 폭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시가총액이 커졌고요. 전체 국내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너무 뜨겁게 달아올라서 과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즉, 첫 번째 부분은 현재가 버블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 우리가 구분일 텐데요. 일단 저는 버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혹은 경기에 대한 결과적으로 선행지표라고는 말은 하지만 동행과 선행이 복잡하게 돼 있는 그런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데, 지금 실물경제 지표를 보면 정말로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를 연상케 할 만큼 최악이고요. 그 최악인 지표의 추세를 보더라도 개선은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봐줘도 나쁜 지표가 어느 정도 돌아서는 이 개선의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조차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국내 증시와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하는 수출 지표, 이 수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속 오르고 있는 주식시장을 본다면 현재는 버블이라고 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버블은 다 나쁘냐? 지금 버블이라고 하면 당장 내일에 폭락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죠. 그래서 유명한 증시 격언은 버블은 터지기 전까지 버블이라고 말할 수 없다. 즉, 거품은 터졌을 때야 비로소 거품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즉, 7월 9일 현재 2150, 2160이지만 이것이 버블이야 하다가 2200, 2230, 2260까지도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올 여름에 이 주식시장 전망 그리고 하반기까지 한번 범위를 넓혀서 과연 이 거품은 꺼질까 혹은 더 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1월 3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은 재선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일 텐데요.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트럼프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의 거의 설문조사에 따라서는 10%포인트 이상 뒤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11월이니까 지금 7월 한 3, 4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격차가 많이 조사겠지만요, 여론조사겠지만요, 벌어진 대통령이 이걸 추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현 상황으로만 간다면, 특히 주식시장도 이렇게 호황으로 이렇게 간다면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치적으로 내세웠던 주식시장,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을 민주당 바이든에게 다 뺏기는 것이고 그냥 기다렸다가 대통령에 낙선하게 되고요. 더 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8년, 그러니까 즉 4년 두 번 재선한 대통령에게는 정치 보복이 크게 없다고는 해도 이렇게 한 번 하고 떨어진 대통령, 특히 이제 트럼프가 그동안 해왔던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큰 어떤 이런 것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재선에 도전을 어떤 방법을 써도 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대목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주식시장과 모든 상황을 보면 돈의 힘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나올 조정 재료를 보면 일단 코로나19의 어마어마한 재확산, 2차 대유행 외에는 주가를 뺄 특별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돈으로 계속 막아주고 계속 찍어서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버블은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여름은 뜨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조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7월 말, 8월, 9월 초까지는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다. 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재선에 활용할 카드로 본격적인 중국 때리기에 한 번은 조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뒤처진 어떤 그런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단박에 바꿀 수 있는 카드로 중국과의 무역전쟁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경제전쟁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는 미국 화웨이에 대한 세컨다리 보이콧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봐서 저는 7월, 8월, 9월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게다가 지금 주가 자체도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고 국내 증시만 놓고 보면 외국인 투자자는 아직까지 한 푼도 사지 않은 채 거의 30조 이상의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들로 봐서 우리는 지금 오히려 버블을 즐길 때가 아니라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여기서 대비해야 하냐 이제 궁금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특별한 지표를 두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저는 7월, 8월, 9월에 조정을 대비하라고는 했지만 정반대의 상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버블을 더 키워서 그래서 뭐 일부 전문가는 버블에 올라타라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올라타게 되는 예외 사건, 즉 제가 틀릴 조건도 역시 지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가 의미 있는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환율 문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까지 보여주는 그런지를 확인하고요. 세 번째는 삼성전자 주가가 이 52,000원에서 55,000원의 밴드를 완전히 깨고 57,000원, 8,000원 그 이상으로 날아가는지 이 세 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개가 올 여름에 나왔다라고 하면 즉 외국인들이 돌아서서 5거래 인사 사고 이 와중에 환율은 계속 떨어지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돼서 1180원대가 가고 주도주인 삼성전자,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55,000원 이상으로 날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버블이 상당 기간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제가 틀리는 조정이기 때문에 투자에 나서라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조정을 대비한다라고 하는 방법에도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 조정에 대비하는 방법은 현금 확보 전략입니다. 현금 확보 전략은 다 현금을 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포트폴리오, 자신의 금융자산 중에서 약 25에서 30%는 주식을 사고 나머지 70%를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정의 폭을 보고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 물을 타면서 향후 7월, 8월, 9월에 이제 어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맞추는 이런 것을 소극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비하는 두 번째 전략, 이거 조금 적극적인 건데요. 인버스 관련 상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뭐 인버스 상품 아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주가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즉 주가가 떨어지거나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상승하게 되는 그런 상품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것에 대한 고려 혹은 포트폴리오 내의 편입도 저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현재 코로나19가 크게 발발했던 3월 말, 4월 초 이후 거의 7월까지 개인 투자자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게 했던 것이 이 인버스 상품입니다. 아마 개인들의 순매수 중에 탑 5위, 탑 5 혹은 탑 3 안에 이 인버스 ETF, 상장지수 상품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월 말부터 7월까지 주가가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투자한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 있습니다. 많게는 마이너스 30%대까지 이 좋은 장에 홀로 울고 계시는 그런 모습도 있어서 아마도 이 인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실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어쨌든 7월, 8월, 9월에 이 단기적인 조정이 찾아온다는 것을 대비해서 이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익을 올릴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 인버스, 특히 곧버스라고 하는 떨어진 것에 2배만큼 오히려 수익이 나고 올라간 것에 2배만큼 손실이 나고 하는 상품들은 적어도 3개월 내에 이 단타 매매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명 파생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마다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는 등 이 수수료 부담이 큽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2,000에 샀다가 주가가 올랐다가 또 2,000에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곧버스나 인버스 ETF 상품들은 그 가격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일단 7월, 8월, 9월 저는 지금 불타오르는 주식시장이 조정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견해를 보여드리고 싶고요. 제가 틀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3가지 조건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느냐? 저는 크게 이제 2가지 선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선은 코스피의 1950선. 그러니까 1차 조정이 끝이 1950선에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조정이 온다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 1950선이 무너질 경우에는 상당히 밑이 열려 있다. 1800대 혹은 1700대까지도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차적으로는 1950선까지의 조정을 한번 기억하시고 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